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 등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임도 분명히 한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의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야당도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김 의원님, 작심 발언이고 또 정면 돌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배경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로 이제 채택의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조차도 이제 열지 않고 청문회의 찬반을 물어서 반대 의견을 내면 될 문제를 처음부터 기회까지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한국 외교가 이제는 좀 더 글로벌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의 ODA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단순히 물론 뭐 4강 외교나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또 한미 동맹의 구축 강화 이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명망가인 인정받는 외교 수장이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국내의 어떤 그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6월 28일이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을 데리고 가기보다는 제대로 된 임명받은 어떤 장관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 구성 지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허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야당의 이제 협박에 대해서 뭐 협박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거의 뭐 협박이라는 속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당의 협박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당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그때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 총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뭐 등 이러고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장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통령 권한이니까 끝까지 반대해도 나는 그냥 정부 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이런 표현인데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이 지금 청문회 관련돼서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두겠다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청문회 자체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청문회를 누가 합니까? 국민의 대표인 야당이지만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선출적 직입니다. 그분들이 할 때고, 그리고 야당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그 청문회 채택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야당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그걸 야당을 협량의 야당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결국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제 물론 야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또 이해한다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상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왜 국민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은 여전히 독재 투쟁, 반독재 투쟁의 모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현재의 국민들은 야당의 질문이 적합하느냐도 보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여주는 장을 야당이 열어줄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그것이 맞구나 해서 국민의 여론이 강경화 후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청문회 결과 오히려 전직 외교장관이라든지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총장의 지지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또 국민 전체 여론도 뭐 그게 이제 여론에 따라 무조건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조축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김현미 청문회를 보고 왔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과거에도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차차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청문회 채택이 불발된 경우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도 사실은 사전 검열의 강화를 전제로 하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주는 어떤 기본 강요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개별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달라 국회가. 다만 연계해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낡은 방식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추경에 대한 심사를 혹독하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대로, 또 대안이 있는 건 대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나마 어제 오후에 어쨌든 그 장관 후보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협조적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당내에서도 사실은 혼란스럽거든요. 자유한국당대로 또 국민은 국민의당대로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래도 일반 여론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각 당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개별적 사안으로 제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좀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뭐 이렇게 개별 사안으로 끈끈으로 이렇게 야당이 대응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습니다. 끈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 문제를 밀어붙이고 보면은 앞으로 뭐 추경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뭐 야당에서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동요를 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야당 탓만 할 게 아니고 사실 야당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장관 이 지금 내각 인사청문회 하는 부분 또 인사하는 부분 이런 데를 보면은 거의 지금 그 통합 인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통합 인사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 들어간 대학이 참여연대 안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리가 있군요. 장관급 61%, 청와대 수석이 73%고 캠프 출시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장하성 교수 하나만 이제 외부에서 실제로 영입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협치를 하고 통합 이 행보를 하려고 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의심을 가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입법부에서 그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네.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에서 뭐 야당들이 3야당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임명 권한을 갖고 권한은 있는 내 권한은 장관을 내가 그건 내가 행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죠. 그게 뭐냐면 원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 지지율이 이 정도니까 예. 당신 야당들이 나설 이유가 없지 않냐. 국민 지지율이 봐라.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이게 협치가 되겠냐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김희수 헌법소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좀 강도를 약하게 보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표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강경화 후보를 대통령께서 말을 추인하겠다 이렇게 강행을 한다면 표결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좀 더 저자세로 오히려 말하자면 이렇게 대통령을 잘 보필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낮추는 네. 좀 더 잘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자. 우리도 부족하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잘못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청문회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같이 특히 저는 강경화 후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오히려 그때 외통위원들의 질문이 성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하는 그걸 뭐 현 정부가 잘해라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를 일자리 위해서, 네.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밝혀달라 그렇게 요구해야 그렇죠. 한 말씀 네. 드리면요.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부는 1기 거의 이제 구성이 돼 가잖아요. 뭐 국회에서 뭐 동의하든 안 하든 1기가 되면 좋다 이죠. 그럼 1기는 우리가 그 정권 초기니까 일단 우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야당이 앞으로는 야당이 정말로 제대로 할 부분이 뭐냐면요. 2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좋은 진짜 그 장관 후보를 일단 국회에다가 던져줘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야당도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룰에 맞춰서 정말로 공정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를 내세울 책임이 있다. 그렇죠. 있는 거죠. 저는 허 이사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표 말하자면 그 국가기획자문위원장이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7대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다음에 어떤 성희롱,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그걸 뭐 완화라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국민 일반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네. 엄격하게 다룰 것은 다루고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엄격하게 해야 돼. 지금은 사실은 인수위 없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애둘러서 정말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선 청문회 못지않게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청문회도 가시밭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당의 지원 사격도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검증의 칼날이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먼저 앞부분 잠시 좀 보실까요?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현미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내정이 되셨는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청문 대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이렇게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이어서는 논물표절, 낙하산 인사 공격이 매우 거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현미 의원님이 삼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국토위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 전공도 정치외교학과고 석사 논문도 언론대학원에서 받으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여당의 공격에 비해서 야당의 공격에 비해서 여당은 전문성이라고는 조선시대에 사실은 오히려 전문성과 연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 적도 있다 이렇게 공방을 했고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본인이 이렇게 왜
말하자면 특수대학원이지만 대학을 나온 데 대해서 애들려서 그걸 안 나온 것처럼 속이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논문 표절을 감추기 위한 술수 아니냐, 이런 공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썼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거기 보니까 2001년도에 논문을 썼던 것으로 보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논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08년을 기준으로 할 건 좀 더 세부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석사 박사 논문을 써봤습니다만 어떤 시대의 논문을 썼냐에 따라서 시대의 기준이 전혀 다를 수가 있고, 또 유럽식으로 공부하느냐 미국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논문의 그 논술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원님들이 세련된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도정환, 김영환 뭐 여러 장관들에 비해서 후보자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이 좀 날카로워졌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4대강 혹은 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과연 흔히 말해서 비전문가인 여성 장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있겠느냐?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따가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장면 보니까 뭐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축하하는 모습이 축하하는 있었고요. 모습이 좋은데 예. 이제 그러나 이제 강경화 후보를 밀어붙인다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딱 정해지니까, 아 이거 야당은 이러다가 정말로 다 놓치겠다, 자기들이 야당이 쓸 자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정밀 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현역 이랬는데 의원도 열애 없다. 일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도덕성이라든가 일부분은 뭐 큰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넘어갈 거고, 다만 이제 전문성 부분에서 우리 김 의원 지적하셨듯이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에서 서주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그 얘기할 건데, 지금 이제 김현미 의원 같은 후보자 같은 게 뭐라고 했냐면은 맞춤형 그 규제를 하겠다 부동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맞춤형 부동산이 전 정부 때 내놓은 부동산 정책하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하고 얼마나 그러면 차별화될 거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이 부동산 같은 게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전문성을 엄격히 따져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애결위 위원장 했지만 이 정연성 부족하겠다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팔이 안으로 봅니다. 그래도 뭐 큰 무리 없이 채택될 네. 가능성이 있다. 사실 뭐 그리고 보는 거죠. 전문성이라는 게 참 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또 판단이 어떨지 실제로 좀... 전체 국토 네.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SOC 투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국가 전체에 말하자면 그게 지방화와 연계되면서 영국처럼 이렇게 중앙 권력이 집중해야 될 국토의 뭐 정책과, 네. 그리고 실제로 물 정책 같은 거는 환경부로 넘긴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어떤 남성적 뭐 콘크리트적 도시 정책이나 국토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보유하고 생태적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기 수 때문에 있는, 그런 질문들이 더 필요한 것 그리고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방 그 분권화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뭐 개헌을 하겠다고 그거 맞물려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루었냐에 따라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의 어떤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제 지방 분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연계해서 뒷받침할 것이냐? 그 어떤 정책적으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또 이어지는 김상곤, 안경환,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별별 건건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뭐 여성 비하 논란, 최근에 국가관 논란까지 좀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는 이분이 이제 법학자로서 이 법과 문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경계를 말하자면 수업도 그렇게 했고 논문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게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언론과 시민사회가 또 일반이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법학자로서 혹은 검사나 판사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선성설로 볼 것이냐, 선악설로 볼 것이냐. 예를 들면 그걸 여성 비하라고 볼 것이냐, 인간은 항상 술집에서 여자를 구했다라는 말을 광의적으로 보면 여성 비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남성 비하일 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 꼭 술집에 가면 여자를 찾는 존재일 수도 있기 그렇지 않은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어떤 네. 사회 속에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항상 역사 이래로 술집에 가면 여성 있는 술집은 있어 왔단 말이죠. 그 현실을 똑바로 봐라. 왜냐하면 항상 범죄자로서 인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당위론적이고 도덕론적만 기우쳐 있는 법률가들한테, 예비 법률가들한테 그런 어떤 속세의 어떤 현실들을 좀 더 풍요롭게 인간을 보자는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백,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 어려운 일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젠더적 관점이나 일부분적으로만 편집해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저는 우리 사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인사들한테 주어지는 과제일 거라고 나무만 보입니다.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김 의원님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글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냥 가짜로 대필해서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썼기 때문에 그 글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념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표현이 좀 다소 좀 약간 그 거칠다 하더라도 과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신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지금 김 의원 말처럼 좀 넓게 봐달라 좋습니다. 넓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왜 이 부분에서 말을 안 하는지 그게 좀 사실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게 바로 자유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그 자리에 적격하냐 하는 부분, 그냥 부적격하냐 하는 부분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 밝혀야 되고 특히 이제 김상곤 지금 이제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다른 장관하고 좀 다릅니다. 교육부총리의 어떻게 갖는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실 논문 표절은 엄격하게 좀 다뤄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반적으로 이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은 스스로 사퇴할 분들은 사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끝까지 그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저런 변명을 다 하고 변명이야 뭐 처녀가 애 낳아도 다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변명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히 변명다운 변명이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연 변명인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청문회까지는 가봐서 좀 후보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근데 저는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되 사실 지금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청문회도 열기 전에 부적격자로 낙인 찍지 말고 네. 일단 의혹은 제기해놓고 청문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해명하는가. 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부분을 잘 해결해 갔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임명한 부분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해명을 해서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반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강경화 후보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야당에 보았을 땐 역량이 모자랐다. 뭐 도덕적 한계는 제쳐주고라도 이런 표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을 의혹의 상태에서 국민들도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심판이 되는 지금 거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문펜 또 진보 성향의 정의당 또 사실 이제 조금 조대 후보 강영경 안경환 후보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것을 후보 본인이 돌파해야 될 겁니다. 돌파해야 그리고 된다? 또 대통령께서도 객관적으로 네.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을 얘기하려 그러면 네. 거기서 뭐 문편조차도 안 된다, 국민 전체도 안 된다, 여성단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결정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무리수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후보자처럼 문재인 대통령 돌파를 아니, 할까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음주운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조대엽 이제, 후보자요? 조대엽 후보자가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이 뭐 괜찮다 그러면은 대리운전 하신 분들이 다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도덕적으로 대리운전은 제가 아시는 분도 군 진급자에서 대령에서 장군 진급하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진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장관은 괜찮느냐 하는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네. 뭐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규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도 정당별로 공천 심사할 때 2번이냐 3번이냐 가지고 엄격하게 하거든요. 예, 규준을 다시 국민 속에서 세워야 하기로 된다. 했어요. 그런 부분.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짚어보지 못하는데 어제 17개 시도지사 모인 자리에서 개헌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진행될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